우리나라의 전차 개발 상황을 급변시킨 대규모 변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국제적으로 대규모 전차 개발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현재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한 K2PL형 모델 180대를 수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갑 방호 강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RCWS 드론 제밍 및 시스템 장착, 규모는 62억 달러 한화 9조 원 규모입니다. PG젯의 삽질로 우리는 직접 수출 물량을 더 늘린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전차 얘기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자국의 지형적 전략적 상황에 발맞춰서 전투 중량 40톤 이하의 전차를 개발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수출 시장과 우리 육군의 요구에 발맞춰서 세계 최강급 주력 전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K2 흑표 전차를 양산하고 있고요.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K2 흑표가 대체되는 시기가 대략 2040년대 정도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차 기술 연구에 이렇다 할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가.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차 개발 상황을 급변시킨 대규모 변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0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리 K2 흑표 전차의 수출과 차세대 전차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어떻게 되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대한 K2 흑표 전차 180대 수출에 성공을 했죠. 현재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한 K2PL형 모델 180대를 수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건 조금 무슨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관계자들은 현재 계약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전해주었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죠. 그리고 1차 계약 수량은 180대지만 중장기적으로 800여 대가 생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차로 생산되는 K2PL 전차의 대부분은 현대 로템에서 제작을 하고요. 일부 수량이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인 PGzet에서 시험 생산된 이후에 2차 계약 분량부터는 본격적으로 PGzet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다음에 루마니아가 K2 흑표 전차를 선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외에도 여러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대규모 전차 개발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거죠. 지난 2025년 1월 16일 이탈리아 국방부는 IAV 2025 컨퍼런스에서 독일산 KF-51 판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신형 전차 380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F-51 판터는 기존의 3.5세대 전차와 달리 중장갑 방어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 운용 능력을 강화한 이른바 3세대 최후기형 모델이죠. 기술적으로 너무 혁신적이어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빨라야 2030년대 이후에나 최신 3세대 최후기형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탈리아가 선정한 겁니다.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해 만든 KN-DS사가 레오파드 2 ARC 3.0으로 호칭되는 무인 포탑 탑재형 전차를 공개했고요. 미 육군이 2030년대 초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포탑 탑재형 M1 E3 전차를 개발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전차 개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 전차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K2 흑표의 폴란드 수출 성공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은요, 그동안 잠자코 있던 한국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급격히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이 폴란드가 주문한 K2PL 전차를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하에 개발하고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제 기동이 가능한 무인 포탑 탑재형 차세대 전차 시제품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중장기 국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역시 현대로템, 현대위아, 풍산 그리고 삼양컴텍 등의 예산을 지원해서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전차 개발 열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 수출된 180대의 K2GF 흑표 전차는요, 우리 육군용으로 생산 중이던 흑표 전차 3차 생산분과 완전히 동일한 모델입니다. 우리 육군이 폴란드 수출에 대응해 자신들이 수령할 전차를 먼저 폴란드에 넘겨줌으로써 폴란드의 급박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죠. 우리 K2 흑표는 우수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한 모델은 아니죠. 따라서 폴란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K2 흑표 전차의 대규모 성능 개량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바로 K2PL 전차죠.
폴란드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반영해서 전면과 측면 그리고 하부에 대한 장갑 방어 강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장착, 그리고 RCWS 장착, 360도 외부 감시 시스템 장착, 그리고 드론 제밍 및 시스템 장착, 현용 K2보다 발전 출력이 강화된 APU, 요게 보조 발전기예요. 이 APU의 장착, 그리고 프로그램 탄약 운영 능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출한 K2GF 전차가 폴란드군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여러 개선점이 조금씩 도출되기도 했죠. 폴란드 언론 인터뷰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폴란드군 K2 전차 운용자들은 레오파드2나 M1 계열 전차보다 구조적으로 성능적으로 한 단계 향상된 버전이라고 호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름 개선점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조종수 해치가 폴란드인 덩치와 비교해 작고 위치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탑에 장착된 12.7mm 중기관총의 장착 위치가 불편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K2PL은요, 이 RCWS 즉 원격 조종으로 운용되는 이런 기관총탑으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동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일부 평가에서는 K2 흑표전차의 내부가 비좁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K2 전차가 다른 M1A2나 레오파드2 전차보다 높이가 낮기에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M1A2나 레오파드2는요, 탄약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포탄을 수동장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높아야 하지만 K2 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사용하므로 전차의 높이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죠. 다만 조종석의 경우 폴란드군의 평균 신장이 180cm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덩치가 큰 유럽인들에겐 우리나라의 체형에 맞춘 흑표의 조종석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석의 크기를 확장할 계획이고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 중인 K2EX, 이게 수출량이거든요. 이 K2EX 모델의 경우에는 덩치가 큰 유럽인과 중동인을 반영해 차체 전방부의 높이를 15에서 20cm 정도 높이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견해도 좀 있어요. 이 M1A2나 레오파드2는요, 탄약수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 공간을 항상 비워둬야만 합니다. 이와 비교해 K2 전차는 탄약수가 없기 때문에 탑승구역 바닥에 짐을 쌓아 놓아도 안전이나 운용상의 문제가 없어서 실용적인 내부 공간이 훨씬 넓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 기업업체 PG젯의 탐욕이 걸림돌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젯은요, K2 전차가 돈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립니다. 특히 K2PL 버전이 나름 나토 표준 전차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PG젯은요, 우선 폴란드 정부에 K2PL 전차의 자국 제조 납품 단가를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현대로템에는 일정 부분 수익의 몫을 자신들에게 더 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이에 오히려 폴란드 정부가 빡칩니다. 그래서 지난 180대 이후 추가로 K2GF 180대를 현대로템에서 직도입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요. 대충 다음 달 4월 달쯤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규모는 62억 달러 한화 9조 원 규모입니다. 아무튼 이 PG젯의 삽질로 우리는 직접 수출 물량을 더 늘린 셈이죠. 그래도 이 K2PL의 개발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K2PL의 개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완전히 새로운 신형 포탑을 개발하고 있고요. 방어력 요구 강화로 인해 전투 중량이 현재 55톤에서 61톤 정도까지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K2 흑표전차는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60톤의 전투 중량 증대를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ISU 현수 장치를 일부 보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늘어난 전투 중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강철 궤도도 늘어난 중량을 반영해서 교체해야만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튀르키예의 K2 흑표전차 기술 수출을 함과 동시에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과 국내 궤도 회사인 LS 트랙터는요, 전투 중량이 65톤에 달하는 알타이를 위한 전용 궤도를 설계해준 경험이 있으므로 이때의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죠. K2PL 전차는 방어력이 상당히 향상됐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코넷과 같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은 두께 1200mm 이상의 강철판을 관통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존하는 3.5세대 전차들도 안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현대 로템은요, 이스라엘 라팔세와 협력해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K2 흑표 전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개발 형태가 사용된 것은요, 대당 100만 달러나 되는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의 가격을 낮추면서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과 K2PL의 통합 방어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화력 면에서는요, 폴란드군이 운영 중인 독일제 DM-11 다목적 프로그램 포탄 운영 능력을 요구받음에 따라 DM-11 포탄에 폭발 모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전차포 약실에 프로그램 신관 입력 장치가 새롭게 장착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DM-11탄은요, 시가전과 대보병전에 대응하는 두터운 콘크리트 벽을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거나 적 보병을 상대로 공중 폭발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폭발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DM-11탄에 폭발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신관 입력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이에 장착이 결정된 거였죠. K2GF 전차에는요, 국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DV27K 디젤 엔진과 독일 랭크 HSWL 295TM 변속기를 조합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K2PL에도 동일한 조합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 순수 국산 파워팩의 선택은 조금 무리일까요? 우리 군이 운영하며 신뢰성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2 흑표를 위해 개발된 현대위아의 CN08 전차포는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모델임에도 2010년대에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한 최신 L55A1 전차포와 동일한 약실 허용 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강력한 장약을 사용하는 최신 포탄인 미국제 M829A4나 독일제 DM73 APF SDS 철갑탄도 발사할 수 있죠. 아무튼 K2PL은요, 개발이 순조롭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가장 현대전차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표준 전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토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갔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미쓰비시는 K2 전차도 개량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형 K2PL 전차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육군도 작년부터 K2 흑표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 K2 흑표 전차는요, 2024년부터 4차 양산이 진행 중이지만 최초 등장 시기가 2008년이기에 이미 17년이 경과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중간 수명주기 성능 개량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육군과 방위사업청은요, 2024년 전반기에 선행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후반기부터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개량 사업의 목적은요, 도시지역 발달로 인한 작전 소요 증대 및 미래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구비를 위한 K2 전차 성능 개량 요소가 있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적 대전차 미사일, 드론 공격 등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복합 능동 방어장치 장착이고요. 도시 지역 및 산악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승무원의 관측 능력 향상을 위한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의 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AI 기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장착을 통한 전투력 향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육군이 요구하는 성능 개량 방향성이나 폴란드 육군용 K2PL 전차에 도입된 신기술이 대부분 겹쳐요. 그래서 대규모 추가 기술 개발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K2 흑표 성능 개량 사업이 2028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해외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등의 핵심 장비가 국산화됨과 동시에 RCWS 성능 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국산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요, 그게 과연 잘 될까요?